안녕하세요. 연명입니다. 카카오가 어제 오늘 급락을 하면서 좀 당황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카카오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이 상황을 대처해야 하는지 좀 알려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저번에는 제가 삼성전자가 급락을 하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 사실 그와 비슷한 방법으로 대처를 하면 됩니다. 기존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사실 카카오가 상당히 많이 오른 주식이라 아직까지 수익 구간에 있으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어느 정도 이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들어가신 분들, 최근에 들어가셔서 이 손실 구간에 있으신 분들이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당히 이제 조바심이 나실 텐데요. 어, 일단은 지금 대처하기에는 조금 늦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하려면은 어제 이제 파셨다거나 아니면 오늘 아침에라도 좀 파셨어야 되는데, 이미 이제 급락을 해버린 상황에서 팔기란 쉽지 않죠. 그리고 그저께 이렇게 보면은 이 60일선을 지지를 하고 계속 주가가 올라가려면은 좀 뭔가 탄력이 있게 이렇게 좀 올라가야 되는데, 사실 4일 전부터 이 주가의 모양이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지를 받고 올라가려면은 이렇게 한번 좀 올라가는 흐름을 나타내야 되는데, 2일 연속 이렇게 약간 횡보하면서 떨어지는 현상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힘이 없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때 어느 정도 대처를 먼저 했었어야 되는데요. 이미 늦은 상황이라 지금은 사실 대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반등이 나올 때 매도하는 방법을 좀 취해야 되는데요. 이 삼성전자가 급락했을 때 이때쯤에 제가 방송을 했었는데, 이 공포에 막 매도를 할 게 아니라 언젠가 이제 21선을 터치했을 때 그때 어느 정도 물량을 정리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투매하는 현상이 어느 정도 이제 잠잠해지고 다시 이 삼성전자도 다시 반등을 시작해서 21선을 이제 찍었죠. 2주 정도 만에 찍었는데, 이때 이제 물량을 어느 정도 정리하신 분들은 지금쯤이면은 아마 다시 떨어지면 또 사겠다는 마음을 먹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때 물량을 정리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같은 날 좀 두렵죠. 이게 더 떨어질까봐 좀 두려우신데, 제가 삼성전자를 다룰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동평균선이 일단은 역배열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이동평균선이 어느 정도 응집되는 그런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이 서로 모여야 되겠죠. 모인 후 이렇게 다시 정배열로 바뀌면서 주가가 다시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게 순수하게 차트 이론이다 보니까 뭐 어느 정도 안 맞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10%에서 20% 정도는 안 맞고 이렇게 막 올라가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런 경우는 좀 예외의 경우고요. 한 7, 80%는 어느 정도 맞기 때문에 시중에서도 뭐 차트 이론책도 많이 팔고 그 차트 강의도 그 전문가들이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뭐 50% 이하의 확률로 그런 차트 이론들이 맞는다면은 그 이론 자체가 아무런 쓸모가 없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런 이론들을 좀 따라가시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이 카카오도 대처 방법이 똑같습니다. 지금은 급락을 해서 투매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던지게 되면은 사실 좀 의미가 없고요. 이 투매 현상이 좀 줄어들고 다시 반등이 나와서 21선을 터치할 때 그때 어느 정도 물량을 정리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카카오 관련해서는 제가 블로그에 좀 다뤘던 적이 있는데요. 제 블로그에 기술적 분석 기초 공부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사실 저 기초 이론들을 이제 좀 정리를 하면서 글을 쓰고 있는데, 이 의외로 잘 맞는 장학형 캔들이라는 글을 제가 6월 22일 날 썼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전날 음봉이 나오고 이 음봉을 이런 식으로 그 양봉이 장악하는 형상, 이런 것을 이제 장악형 캔들이라고 하는데요.
이 몸통이 완전히 음봉을 감싸는 것이죠. 이 몸통 자체가. 자, 이런 캔들이 나올 경우에는 이게 상승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승 장악형 캔들이라고 하는데 이 캔들이 사실 의외로 잘 맞습니다.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7, 80%에 근접하는 확률을 갖고 있습니다. 그 주식 그 이론마다 그 확률이 조금씩 다른데요. 어떤 이론들은 뭐 6, 70%의 확률이 있고요. 어떤 이론들은 뭐 7, 80%, 8, 90% 이렇게 접근하는 확률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7, 80% 이렇게 접근하는 것들은 그렇게 많이 찾기는 쉽지 않고 나왔을 때 그 출현했을 때 상당히 들어맞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확률적으로 상당히 높다. 그러면서 제가 이 블로그에서 이 대한 그린 파워라는 차트를 이제 예를 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그 상승 장악형 캔들이 출현한 후에 되게 상승을 한 3배 가까이 상승을 하게 되었죠. 뭐 이거는 이제 일예로 제가 들었긴 하지만 좀 찾아보면은 이런 현상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상승 캔들, 그러니까 양봉을 음봉이 이런 식으로 잡아먹게 되면은 그건 또 하락 추세로 바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렇게 강의를 올리고 나서 6월 한 24일경에 이 카카오를 보니까 하락 장악형 캔들이 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하락 장악형 캔들이 출현했다. 이 카카오에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었는데 기존에 이 카카오를 갖고 계셨던 분들은 사실 이날 이익 실현을 하고 공매도로 접근하는 방법이 좋겠다고 제가 이때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도 공매도를 할 수 있는데 공매도를 하는 방법은 이 매도 쪽으로 주문을 걸어야 되고 신용으로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데 이 공매도라는 것 자체가 미리 계약을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매도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들어가시면은 대주 매도라는 게 있는데 이 대주 매도의 수량에 따라서 이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만 해도 카카오 그 대주 가능 수량을 보니까 4만 주 정도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이때쯤에 이제 공매도를 소량하긴 했는데요. 그 이후에 어느 정도 그 수익은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때 뭐 공매도를 개인이 하기에는 쉽지 않죠. 그러니까 뭐 저도 이제 소량 사긴 했지만 뭐 워낙에 또 카카오가 좋다고 평가받는 주식이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린다고 해도 쉽게 또 사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어쨌든 이 카카오를 보시면은 이렇게 하락 장악형 캔들이 나오고 난 후에 어느 정도 그래도 좀 횡보를 하다가 다시 한번 하락 장악형 캔들이 출현했습니다. 뭐 이 출현하고도 어느 정도 이 유지를 했는데요. 저도 이때쯤에 그 공매도 쳤던 물량을 어느 정도 이제 좀 매도를 다시 했는데 왜냐면은 이 60일선이 아직까지는 살아있기 때문에 이 60일선을 또 터치하고 다시 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공매도 물량을 어느 정도 이제 팔았는데요. 이 60일선을 터치하고 나서는 사실 좀 올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터치를 했으면은 그 반등의 힘으로 올라야 되는데 그저께였죠. 이렇게 오르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이때쯤에 다시 한번 공매도를 이제 하게 됐는데요. 제가 공매도를 하게 된 이유 자체는 워낙에 이런 하락 장악형 캔들이 출현해서 이 하락 추세로 바뀔 거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때쯤에 이제 공매도를 하게 되었고요. 이 하락 장악형 캔들의 어쩌면은 이 저항선이라고 볼 수 있죠. 1차 저항선, 2차 저항선. 이 저항선을 결국엔 뚫지 못하고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트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보이게 되는데요. 보이시면은 저처럼 대응을 좀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얘기는 이제 번외로 하고요.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분들이 최근에 이렇게 매수를 하셔가지고 급락을 맞으신 분들인데 그분들에게 이제 드릴 수 있는 대처 방법은 일단 투매는 하지 마라. 투매는 하지 말고 기다렸다가 반등이 왔을 때 어느 정도 반 정도의 물량은 정리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그래야지 더 떨어졌을 때
뭔가 더 산다든가 하는 그런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 말대로 21선을 이제 터치했을 때 반을 팔았는데 더 올라가면 어떡할 거냐 이런 걱정을 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더 올라가면 그냥 놔두는 거죠. 반을 내가 갖고 있는데 뭐 그렇게 큰 걱정을 하십니까? 이 주식이 카카오밖에 없는 것도 아니고 그 팔은 돈으로 다른 주식을 또 사면 됩니다. 그리고 떨어졌을 경우에는 그 반판 돈으로 더 싼 가격에 이 카카오 주식을 더 많이 살 수 있어서 사실 가장 좋은 대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존부터 보유를 하고 계셨던 분들, 이때쯤 사가지고 아직까지 수익 구간에 있으신 분들은 사실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 주식이라는 게 뭐 죽을 때까지 갖고 있어도 되지만 뭐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은 해야 그 자산이 그 순환을 하게 되고 또 새로운 종목을 발굴할 수 있는 돈이 또 마련이 되면서 그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갖고 계셨던 분들은 뭐 다 파시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어느 정도의 수익 실현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새로 진입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뭐 조금씩 계속 사 모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이 이렇게 5일선과 이 주가의 이격도가 벌어져 있을 때 조금씩 사는 거죠. 앞으로 차락 추세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끔씩 또 벌어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조금씩 모아 가시면은 이 카카오 회사 자체가 뭐 망할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상승 흐름이 나타나면은 큰 수익을 가져올 수 있을 겁니다. 이 카카오의 PER을 보시면은 120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당히 좀 고평가되어 있는 구간이긴 한데 사실 이 PER 자체가 그 조금 무의미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대 심리에 의해서 기업의 가치보다 사실 더 많이 오를 수도 있고 주가가 뭐 관심이 없는 기업일 경우에는 뭐 기업의 가치보다 더 저평가 받을 수도 있는 게 이 주식 시장이니까요. 미국의 그 테슬라도 이 PR이 뭐 300배가 넘으니까 뭐 카카오가 뭐 그렇게 비싸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사실 기업의 가치에 비해서는 지금 120배라는 것은 좀 고평가가 되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이 주가가 떨어진다고 해서 왜 떨어지냐 이렇게 얘기를 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이미 이제 고평가되어 있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은 카카오를 대량으로 갖고 있는 그런 기관이나 외국인 마음이니까요. 외국인이나 이제 기관이 어제도 이제 팔고 있고 뭐 오늘도 이제 팔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외국인 보유를 보면은 뭐 31%가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매도를 하기 시작하면은 받아줄 사람이 많이 없죠. 개인들이 이거를 다 받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는 것이고요. 자, 아무튼 삼성전자에 이어서 이 카카오도 최근에 급락을 했는데요. 현재 그 돌아가는 상황이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워낙에 이 코스피 자체가 코로나 사태 이후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한번 쉬어가는 것도 어쩌면은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뭐 최근에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은 왜 떨어질까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사실 작년부터 이 주식을 하셨던 분들은 지금 뭐 수익을 엄청나게 보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익 실현을 조금씩 한다면은 이 주가는 또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듯이 어쩌면 당연한 세상의 이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사실 주식을 하는 것보다 현금을 좀 마련하고 기존에 수익 봤던 그 종목들을 좀 처분하셔서 현금을 좀 마련해 놓고 다시 한번 하락장이 와서 그 갖고 싶었던 종목들이 많이 떨어졌을 때 조금씩 매수하시는 방향으로 대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